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전성시대 저문화 실거주 및 가치평가 시대가 열리는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여기서 제가 땄는데 아파트 전성시대 저문화 고금리에 빌라 매입만 늘었다. 통계 자료에 대한 뉴스입니다. 볼만한 뉴스죠. 통계 자료를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 200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인데 2007년에 62.2%로 최저 수준이었다가 그 기록을 작년에 깼다는 겁니다. 작년에 58.7%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른 부분 거래가 상당히 늘었다는 거죠. 비율상 그렇다는 겁니다. 거래 건수가 아니라 비율상 이런 경향을 지금 보였다. 그게 주요 뉴스인데 조금 내용을 더 보면 서울 중심으로 내용을 더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특히나 27.5%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빌라 매입 비율은 61.6%로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해가 작년 2022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단순히 이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 경험상 요렇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해석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지방 출장 1년에서 2년 정도 지방 출장을 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파견 1년에서 2년 정도만 근무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약간은 지방 그런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파견 근무를 가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를 하는가? 그 지역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살다가 다시 복귀를 할 건데 왜 아파트를 매수하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동네는 갭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원정 그 투자가 다녀가지 않았다는 거죠. 갭 투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갭 투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먹고 요런 분위기입니다. 요런 분위기. 갭 투자가 뭐냐? 그게 먹고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은 전세 끼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만큼 전세 물건이 굉장히 귀합니다. 전세는 매매가보다 싸니까 그럼 손해죠. 아무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은 재미가 없죠. 이런 지역에 출장을 왔습니다. 2년 정도. 그런데 월세를 알아보니까 전세는 아예 물건이 없고 월세를 알아보니까 600에 6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지방인데 생각보다 비싸네.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싶어서 매매 가격을 물어보는데 매매 가격은 1억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돌려봐도 7.2% 이상의 그 수익률이죠. 그래서 월세 600에 60을 내면은 은행의 금리가 뭐 3% 4% 그거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수익률이 7.2%랍니다. 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판단할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머릿속에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물건을 보면은 매수를 할 겁니다. 월세 600에 60 내면 돈 아깝죠. 돈 아깝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는 아닌데 빌라 전세가 아닌 매매를 선택한 사유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적인 경향 빌라를 전세 살면 되는데 왜 매매를 했는가? 일단은 그 매매한 사람이 월세는 좀 싫어합니다. 월세는 싫어하는 사람은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꽤 있죠. 대출 안 받고 내가 들고 있는 돈으로 전세를 살던가 아니면 매매를 해버리던가. 그래서 월세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그 월세를 선택하지는 않고 전세나 매매 둘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전세도 2억, 매매도 2억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보니까 까딱하면은 전세금 2억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겠죠. 매수를 하면은 보증금 사고 나서 돈 날리는 일은 없으니까. 물론 매매하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손해는 나겠으나 최소한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으니까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매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전세 대신 매매를 하는 거죠. 조금은 그 지방 그 출장 매수 사례하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거주죠. 실거주.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택지가 월세, 전세, 매매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월세 싫어하는 사람은 전세나 매매인데 계산해 보니까 매매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죠. 요런 경우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라의 실거주 바람. 빌라에 실거주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노후도 높지 않은 신축 빌라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죠. 전세로 가면은 보증금 날리고 쫓겨나지만 매매로 거주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집은 남죠. 그래서 추가 하락 우려가 크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추가 하락 우려가 있지만 빌라를 일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가 아닌 다른 면이 더 보인다.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둘 다 이미연 씨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다른 배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모는 젊은 시절에 특히나 가중치가 높은 항목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요것을 아파트로 옮겨오면은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쪽이 위쪽이 아파트, 아래쪽이 빌라입니다. 빌라도 고급 빌라 있으니까 제가 어떤 외모를 폄하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위에가 아파트, 아래가 빌라 이렇게 일단 보고 왼쪽이 신축, 오른쪽이 구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축은 어느 정도 같이 봐줄만 하죠. 그런데 신축은 좀 비교가 상당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을 다 찾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치평가의 시대, 아파트도 50살 정도 먹으면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거주하기 힘들죠. 바람이 세고 누수가 발생하고 소음도 심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 때랑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아파트도 50살 먹으면 거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신축은 없죠. 50년 정도 지나면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2번, 업자의 시선으로 보면 땅 한 평당 가격이 중요하죠. 신축일 때는 사용수익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요게 잘 안 보이는데 아파트가 한 50살 정도 먹으면 또는 30살만 먹어도 좀 있으면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겠구나 요런 시기가 오면은 아파트 한 30살만 먹어도 업자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면 땅 한 평당 가격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가득 찼죠. 용적률이 가득 차서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땅 한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빌라 땅 한 평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빌라 매매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땅 한 평 가격에 비하면 노후도 높지만 빌라 땅 한 평 가격이 훨씬 저렴하더라. 업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빌라 매매가 훨씬 괜찮은 겁니다. 나중에 건물은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고 땅만 남는데 차라리 옆에 있는 20살 먹은 아파트보다도 지금 여기 노후도 높은 이쪽 빌라촌이 오히려 더 부시고 재개발을 하는 시기가 더 빠르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옆에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재건축이 어려운데 여기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업자가 통으로 사서 개발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지역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빌라 매매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평가의 시대가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빌라 매매를 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구조를 일단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기름기가 엄청나게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기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두 개가 붙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전세 사는 것이 유리한 거죠. 반면에 빌라는 그 기름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끼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매매가 유리한 겁니다.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기름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를 매입하는 거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3번 아파트 전성시대 저무나 두 가지가 있죠. 실거주 차원과 가치평가 시대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전성시대 저무나 결론적으로는 저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실거주 차원에서 보면 기름 낀 아파트는 전세 거주가 유리하죠. 당연히 키높이가 차이 많이 나니까 빌라는 매수가 안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를 매수한 것이고 두 번째로 가치평가 시대 아파트는 기름이 많이 끼었죠. 고평가라는 겁니다. 고평가. 대한민국 아파트 고평가 전세 제도 때문에 기름이 많이 끼어서 그 이야기는 부동산은 땅값이 메인이므로 땅 한 평당 가격을 구해보면은 가치가 대충 파악이 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름이 많이 끼었으니까 가치평가를 해보고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아파트 전성시대 저문다고 봅니다. 실거주 차원에서 가치평가 차원에서 아파트는 많이 비싸다. 조심해서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